자, 이제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개파이 사용 방법 그리고 링크 프레딕션에 대해서 실습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장에서는 개파이를 이용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파이는 자바를 기반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바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 이 개파이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저는 지금 노트북에 잘 깔려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자바와 개파이를 함께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개파이를 열려고 할 때 에러가 떠서 개파이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주로 이 자바 경로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개파이가 어디에 깔렸는지 이 루트를 확인해 보시고, 개파이가 깔려있는 루트를 들어가서 이 개파이 컨피그 모듈을 메모장으로 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깔아놓으신 자바의 기본 경로를 JRE 경로를 여기 JDK 주석 처리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기에 같이 복붙을 해서 넣어주시면 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이 개파이가 깔려 있다라는 가정하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보면 첫 번째로 엑셀 파일을 기본으로 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데이터 클래스에 함께 올려드렸던 데이터들 중에서 세 가지 형태 CSV, GML, GFX 다 열 수가 있는데, 맨 처음 먼저 이 1번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CSV 데이터는 이제 from to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었고, 다음 마침을 눌러서 OK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노드는 총 34개, 엣지는 35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 사람의 이름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엣지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연결 관계를 의미를 해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화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창을 움직일 때는 왼쪽 마우스가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노드에 라벨을 함께 붙여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장 하단에 보면은 굵은 T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 라벨 이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선 그 옆에 T를 해주면 이 엣지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은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이 어피어런스에서 노드와 엣지 각각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니크는 개별 노드 각각의 노드 색깔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노드를 주황색으로 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같이 주황색이 되었고, 이 엣지 부분을 나는 파란색으로 해야지 하면 이 엣지 부분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주로 이 랭킹 디그리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PPT에서 디그리 값이 크면은 노드 크기가 크고 디그리 값에 따라 이 노드의 색깔을 조정을 해줬던 것을 R로 같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여기 개파이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레트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 랭킹을 누르면 이제 디그리에 따라서 컬러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라고 뜹니다. 우리는 동국대학교니까 주황색으로 눌러서 해보면
어플라이를 해보면 이 노드의 색깔이 디그리가 높은 애들은 진한색인 거를 진한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엣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을 해준다면 이제 웨이트 값이 사실 없기는 하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도 밑에는 이 전반적인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꿀 건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을 해보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보이는데 얘는 너무 구리니까 넘어가고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그 노드들도 위치를 개별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겹쳐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글씨가 잘 보이게 이렇게 풀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은 이렇게 노드에 대한 색깔을 랭킹에 따라서 유니크에 따라서 파티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알아봤고 라벨 붙이는 것도 했고 예쁘게 꾸미기 했고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태티스틱 이 통계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R 프로그래밍으로 같이 코드를 하나하나 짰던 부분을 이 게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앱 디그리 값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또 모듈러리티도 보고 페이지 랭크도 보고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화 결과를 볼 수 있는 탭은 오버뷰 탭이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태티스틱 통계 분석을 한 이후 데이터 파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데이터 랩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디그리 값을 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 디그리 값을 런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이 엑셀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아이디와 라벨 이 두 가지 컬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컬럼에 대한 이 모듈러리티와 디그리 값이 계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엑스포트 테이블 해서 엑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살펴본 것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CSV 형태의 데이터였고 다른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데이터는 노드가 34개, 엣지가 78개 형태인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똑같이 라벨 노드에 이름을 붙여주고 디그리 값이 높을수록 이 노드 크기를 바꿀 수 있도록 좀 더 티나게 바꿔주겠습니다. 엣지도 랭킹에 따라서 웨이트가 없으니까 엣지는 그냥 유니크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드 색은 디그리에 따라서 바꿔주면 엣지는 검정 엣지에 웨이트가 없기 때문에 엣지는 그냥
차이가 딱히 없고 이 노드의 크기가 디그리가 높은 애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드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기본적 레이아웃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캡처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걸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스태티스틱 하면은 이제 동일하게 맨 처음 로우 데이터 셋에는 이렇게 아이디와 라벨 값, 노드와 엣지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모듈러리티와 뭐 각종 계산을 통계 결과를 내서 돌린다면 센트럴리티, 하이젠 벡터도 볼 수 있고, 데이터 랩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 아이젠 벡터, 클로즈니스 이런 센트럴리티 값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데이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주 데이터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이 암과 관련한 그 유전 정보와 질병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여기 그 겟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 겟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링크 프레딕션 기능이 없어져서 이번 데이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우리가 PPT 자료 21페이지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링크 프레딕션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링크 프레딕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프레딕션은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들어서 이 부분은 상세 프로세스는 넘어가도록 하고, 본 실습에서는 이 겟파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겟파일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 펑션이 없어져서 이제 R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는 앞에 실습들의 결과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G라는 변수에 그 값들을 함께 담아서 계속 코딩을 해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 실습들에서 플롯을 그리는데 활용한 데이터 프레임인 G 변수를 넣으면 연결될 확률이 높은 엣지와 이들의 연결 확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predicted라는 변수에 우리가 이 predict edge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G에 대한 그 예측값을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노드들이 출력이 되고, 이 타겟 A1이라는 변수에는 예측된 엣지 노드들의 쌍인 엣지가 예측된 노드들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A2에는 predicted probability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 변수 predicted 안에는 이 어떤 예측한 노드와 예측한 확률값 두 가지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1과 A2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predicted에 접근을 해서 엣지와 probability를 함께 불러와서 각각 A1, A2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을 합쳐서 A1과 A2를 합쳐서 A1과 A2를 합쳐서 A3 형태로 만들어서 from to probability라는 확률값까지 모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A3 변수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 컬럼 네임으로 from to probability 컬럼명을 지정을 해주시고 CSV 파일 형태로 이렇게 루트를 생성을 해서 A3 변수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getPy 패키지를 펑션을 이용하는 대신에 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다가 GitHub에서 이 R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링크 프레딕션이라는 패키지를 어떤 똑똑한 사람이 올려준 게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이 패키지를 함께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보는 걸로 이 getPy 펑션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getPy는 다양한 플러그인 함수들이 공개가 되어서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가 되어서 현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링크에 있는 GitHub의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실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install.package.링크 프레딕션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고 링크 프레딕션 라이브러리로 불러와 줍니다. 패키지를 로드를 해서 특이하게 여기서 GitHub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펑션은 prox 펑션 이 부분인데 여기에 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쭉 이용을 해왔었던 플롯된 G 변수를 디컴포즈해서 그래프를 분할한 형태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decomposition G라는 변수에 G 값을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래프를 분할을 해서 넣어주고 이 링크 프레딕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에 이들을 넣어서 이제 DG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메소드 부분은 AA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계속 변환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 링크 프레딕션 인덱스 중에 일부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DG 형태로 이 링크 프레딕션 한 결과를 플로팅을 해서 볼 수가 있고 DG를 그대로 출력하면 노드들의 조합, 대상이 되는 노드들 그리고 DG의 웨이트 값에 접근을 해보면 probability, 링크 프레딕션에 대한 확률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썼던 것처럼 이 A1, A2, A3 값에 각각 노드 probability 얘네를 컴바인한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A probability, A 노드 그리고 이들을 컴바인한 A final 형태로 변수를 만들어서 얘네를 똑같이 CSV 형태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교수님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링크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매저 값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전에 이용을 했었던 A에는 이 아담믹 요 매저 값이고 이것 외에도 이제 그 똑똑한 개발자분이 이런 형태로 다양한 파라미터 값으로 인덱스를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용하는 것들은 이 거리 기반 디스트가 디스트와 자카드 정도를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코사인도 잘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계속 여기 부분만 바꿔서 사용하고자 하는 매저 값을 바꿔서 여기서 추가를 변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저 값을 바탕으로 링크 프레딕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자루로 한번 쓸어주고 아이그래프와 앞서 설치했었던 스테이트넷을 함께 로딩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링크 프레딕션에서는 먼저 첫 번째 데이터 파일을 함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읽어와줬고 이 데이터 형태를 i그래프로 넣기 위해 행렬 형태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다시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로 다시 플로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predict edge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바로 엣지 확률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A1에는 엣지 값, 그리고 A2에는 probability 값, 그리고 A3에는 이들을 합친 거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probability를 한번 출력을 해서 보면은 이 각각의 노드들이 A 노드와 B 노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을 확률, 이런 probability 값들이 이 변수 A2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3를 함께 살펴보면 3번 노드, 12번 노드가 링크 함께 연결이 될 확률은 0.2547 어쩌고저쩌고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은 3번 노드와 12번 노드입니다. write.csv를 해주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getFile 펑션 대신 이 GitHub에 있는 패키지를 함께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패키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로 불러오기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 데이터에 대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자면 이 G 데이터를 앞에서 이용했었던 G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이 함수에 넣기 위해 디컴포지션을 해줍니다. 디컴포지션을 해서 우리는 AA 인덱스를 먼저 해보도록 하고 플러스를 해주면 이제 DG에는 각각의 노드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DG 웨이트 값에는 probability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각각 노드 파이널 형태로 저장을 해줍니다. A 파이널을 한번 보면은 각각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사람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빈과 스티브가 이어질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A 인덱스 말고 디스턴스 인덱스로 한번 해봤을 때는 어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까먹을 수 있습니까? AA 인덱스로 했을 때는 이렇게 AA 인덱스로 했을 때는 이 값들이 나왔었고, 그러면 거리 기반으로 한번 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겠습니다. A 파이널이 똑같네요. 값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아무튼 그리고 이번 데이터도 함께 실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번 데이터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는 1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습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아까 이 getFile에서 함께 봤듯이 이 데이터 셋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데이터를 제가 또 어디서 다운을 받아왔는데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도 한번 추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홈워크 부분으로 제가 써두었던 부분인데 그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쿡북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고 각각 이제 igraph, 링크 프레딕션 라이브러리를 각각 불러와 줍니다. 이 데이터와 데이터 2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쿡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애들이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얘네도 어떤 인물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방향
방향성이 있는 애들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간편한 형태로 그래프를 플롯하는 것을 쭉 해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이 홈워크 부분에서는 보다 조금 딥하게 어떻게 플로팅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코드로 함께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외를 시켜주고 이 플롯을 이용을 해서 이 레이아웃 방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엣지, 로우,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입력을 해서 플롯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플롯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방향성이 없는 데이터를 한번 플롯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플롯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얘가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형태의 노드입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에 우리는 겟파일로 아까 텍스트 라벨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이 코드를 통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노드에 있는 그 이름을 출력을 해주고 다시 플러트를 시켜주면 이 노드에 대한 라벨 이름이 붙여진 채로 이 플롯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값을 바꿔가면서 플롯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플롯 안에 있는 것 외에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긴 한데 윗부분에서 쉽게 해주었으니까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다루고 왔었던 G 데이터를 가지고 디컴포즈 분할을 해서 링크 프레딕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록스 펑션은 이제 GitHub에서 똑똑한 사람이 제공해준 펑션이고 우리는 디스트, 거리를 기반으로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확률 값을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AA 여기에는 이 노드 사람들의 이름, 노드의 이름이 들어가고 웨이트 값을 출력을 했을 때에는 probability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출력을 해서 보면 이 파이널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확률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무조건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확률 0.5, 0.33 다양한 확률 값을 바탕으로 링크 프레딕션이 수행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실습을 하실 때에는 링크 프레딕션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predict 엣지 함수 R 안에 있는 predict 엣지 함수를 이용을 해주시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이것보다 다양한 매적 값을 바탕으로 프레딕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GitHub의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링크 프레딕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추가적으로는 이 외부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를 로드해서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를 플랫해보고 이 플랫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링크 프레딕션까지 수행하는 것을 추가적인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링크 프레딕션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고 이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겟파이로 불러왔었던 이번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이 작은 클러스터 하나하나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질병명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엣지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 코드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의미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도 많은 토픽이 있지만, 많은 클러스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클러스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살펴볼 이 클러스터는 이 귀머금, 청각 소실증에 관련한 클러스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펴보면 이 노드를 중심으로 주변의 질병들과 유전자 코드가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살펴보면 이런 질병과 이런 그 유전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에 구글링을 해서 살펴보면 결국 난청 혹은 담즙 합성의 장애로 인해 지질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어쩌고저쩌고 유전되는 질환, 어쩌고저쩌고 신경성 질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클러스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실 수 있으니 다시 두 번째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어떻게 이런 클러스터 결과를 얻어서 해석을 하냐라고 한다면 맨 처음 로우 데이터를 임포트를 했을 때 스태티스틱을 눌러서 이 모듈러리티를 런을 해보시면 이 모듈러리티 값을 바탕으로 얘네가 알아서 클러스터 결과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면은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모듈러리티 클래스가 1번부터 20 몇 번까지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질병과 관련된 클래스인지, 암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멀티플 복합적인 그런 것인지, 디지즈인지, 아니면 이 유전 정보인지 이런 컬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데이터 모듈러리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엑스포트를 하면 지금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풀어서 다시 보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토픽이 이 모듈러리티 저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해석을 할 때 이 디그리 값이 높은 아이들을 대표 클러스터라고 두고 디그리가 높은 애들의 모듈러리티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청각 장애와 관련된 이 부분 디그리가 높기 때문에 0번 모듈러리티를 바탕으로 이 클러스터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0번 클러스터에 할당된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구글링을 하나하나 해봤을 때 해석 가능한 그런 라벨들이 있다라고 하면 연결 이렇게 써서 각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너무 중구난방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다시 로우 데이터를 불러와서 스태티스틱에서 이제 모듈러리티 계산을 하면 클러스터들이 자동으로 모듈러리티 값을 바탕으로 클러스터가 분할이 된다. 그 부분은 데이터 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각각 할당된 모듈러리티를 바탕으로 우리가 클러스터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링크 프레딕션 결과를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같이 결과를 보면서 해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예전에 캡처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링크 프레딕션 결과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셋에 대한 클러스터 결과 해석은 이렇게 각각의 얼마나 디그리 값을 바탕으로 모듈러리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모듈러리티가 어떻게 할당이 되어서 이 클러스터는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겟파이와 R 프로그래밍을 같이 섞어서 덴시티, 그리고 센트럴리티, 모듈러리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클러스터 결과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링크 프레딕션 결과 해석은 우리가 같이 봤었던 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노드와 해당 노드가 얼마나 향후에 링크 연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를 코드로 작성을 해서 결과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노드, 암의 조기 발병, 다양한 종류의 암, 그리고 삶의 여러 암 발병이 특징이 매우 드문 질병, 이 질병과 이 나소 어쩌고 비인두암이라는 질병의 공통된 이 유사성은 이제 그게 10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부신피질암이라는 질병과 이 유전자는 역시나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백내장과 대장암은 연결될 어딨어? 이거 잘못 썼다. 얘랑 이제 그 대장암은 연결될 가능성이 9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들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은 질병들이지만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보면 결국 관계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질병들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셋이라서 해석을 하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특허 데이터셋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서 네트워크를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간략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특허 데이터셋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하이브리드가 아닌 이렇게 친환경차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을 결국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차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특허 검색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제외를 시켜주었고 이제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출원된 특허들 중에서도 IPC 코드가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IPC 기술 분야 코드는 별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IC 연산자로 제외를 해서 특허를 수집을 해줬습니다. 특허를 수집을 해줘서 이제 이 IPC 코드를 각각 전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전처리를 해주면 B60L 정도까지 전처리를 해주고 이 전처리된 애들의 이제 코어커런스, 우리가 예전에 배웠겠지만 LDA 인풋으로 들어가는 텀 다큐먼트 프리퀀시 매트릭스처럼 IPC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보아서 B60L IPC와 B70L IPC가 함께 등장할 수 있는 프리퀀시 값을 매트릭스 형태로 집어넣어서 이 겟파이 모듈의 인풋으로 함께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겟파이 모듈 그 안에서 모듈러리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디그리 값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IPC 기반의 특허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듈러리티 값을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니까 이 모듈러리티 값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이렇게 분류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는 대표 IPC 코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고 정성적으로 클러스터를 이 IPC가 의미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이 클러스터 안에서도 이제 디그리 값이 높은 애들 혹은 이 IPC와 이 IPC가 서로 향후에 링크 프레딕션 향후에 얼마나 또 더 자주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R 코드로 링크 프레딕션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이 특허 데이터셋에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챕터 1과 2에서 배웠던 키워드 바탕으로 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을 할 수도 있어서 아까는 IPC 인풋이 들어갔다면 IPC에 대한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가 인풋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이 키워드들의 코어 어커런스 키워드들의 그 매트릭스가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겟 파일을 돌렸을 때도 이렇게 결과를 노드가 키워드 단위로 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조금 링크 프레딕션보다는 아니지만 이걸 연도별로 뜯어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연도별로 쪼개서 네트워크를 그리신 이후에 2010년에서 2015년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특히 이 중심을 이루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1년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대표적으로 도출이 되어서 서로 연관이 돼 있었더라. 이걸 살펴보니 보다 이전에는 엔진, 추진 혹은 가속 이런 하드웨어에 치중된 그런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보다 매니지, 컨트롤 혹은 커넥트 같은 사용자 편의와 정보 전달 및 관리 측면으로 키워드들이 변화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홈워크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법한 개념들과 실습 예제를 간략히 추가했으니 시간이 되실 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실습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